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로스웰 사건입니다. 네, 1947년 뉴멕시코 로스웰. 추락한 비행 원반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스터리의 대명사가 된 사건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군에서 비행 원반 잔해를 수거했다고 발표했다가 바로 다음 날 기상 관측용 기구였다고 정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외계 비행선이다, 아니다, 심지어 외계인 시신까지 은폐했다, 이런 주장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요. 그 추락한 물체 자체보다도 어쩌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현장에 외계인 생존자가 있었고 그 생존자와 한 미 공군 간호사가 비밀 인터뷰를 가졌다는 주장이거든요. 아, 그 유명한 외계인 인터뷰 기록 말씀이시군요. 사건 발생 후 무려 6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진. 네, 맞습니다. 마틸다 오도네 메겔로이라는 간호사가 임종 직전에 한 작가에게 방대한 자료를 넘기면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이 기록이 왜 인류 문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비밀이라고까지 불리는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핵심 인물 마틸다 오도네 메겔로이 간호사부터 이야기해야겠죠? 네, 마틸다.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미 육군 항공대 소속의 간호상교였고 계급은 상사였습니다. 나이는 23살이었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23. 정말 젊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거죠? 아주 긴급하게 호출되었다고 해요. 로스웰 육군 항공기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고 생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의료 지원을 위해 즉시 가라는 명령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건 뭐였을까요?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부서진 원반형 비행체 잔해들이 널려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외계 존재 세 구의 시신이 있었다고요. 세고요. 그리고 생존자가 정말 있었던 건가요? 네,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생존자를 에어럴이라고 불렀죠. 에어럴. 그 외계인의 모습은 어땠다고 묘사하나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레이 외계인과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키는 작고 몸은 아주 마르고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눈도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입이나 코, 귀 같은 발성기관이나 소화기관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발성기관이 없었다고요? 그럼 어떡해? 네, 그래서 군 관계자들은 이 존재와 전혀 소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랄까, 생물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일종의 원격 조종되는 아바타나 로봇 혹은 인형 몸체 같은 느낌이었다고 맥켈로이는 기록했어요. 와, 인형 몸체요? 소통 불가능한 외계인이라 군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겠는데요. 그렇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생깁니다. 마틸다 간호사가 그 생존자, 에어럴에게 물을 건네주려고 다가갔을 때였어요. 네. 갑자기 머릿속으로 에어럴의 생각이 뭐랄까 텔레파시처럼 들어왔다는 겁니다. 텔레파시요? 정말 영화 같은데요? 네, 현장에 있던 수많은 군인과 과학자들 중에서 오직 마틸다만이 에어럴과 정신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녀는 자신이 에어럴의 생각을 수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를 보고하자마자 즉시 군과 에어럴 사이의 유일한 통역권으로 지정됩니다. 아, 그래서 그 비밀 인터뷰가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후로 약 6주 동안 마틸다는 군의 감시하에 에어럴과 집중적인 텔레파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기록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에어럴이 전한 첫 번째 개념부터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에어럴이 던진 개념은 정말이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지적 생명체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영적 존재, 즉 ISP, Immortal Spiritual Being이라는 겁니다. ISP, IGB, 불멸의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원 같은 개념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에어럴은 자신은 현재 임시로 이 인형 몸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본질,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 역시 모두 ISB라고 설명했어요. 와, 시작부터 엄청나네요. 그럼 다음은요. 지구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논란이 되고 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텐데요. 에어럴은 지구가 사실은 우주에서 경유된 일종의 감옥 행성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감옥? 행성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요? 네. 그리고 우리들, 즉 지구에 살고 있는 ISB들은 사실 다른 곳에서 범죄자나 반체제 인사, 예술가나 천재 같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분류되어서 기억이 강제로 삭제된 채 이곳으로 유배된 수감자들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억 잃은 죄수들이라는 건가요? 와, 이건 정말 누가 우리를 여기에 가뒀다는 거죠? 에어롤은 우주에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되고 부패한 제국인 올드 엠파이어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속한 도메인이라는 연합 세력이라고요. 올드 엠파이어와 도메인. 네, 그리고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일대를 관리하고 ISB들을 잡아다 기억을 지우고 지구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올드 엠파이어라는 겁니다. 도메인은 그럼 뭐죠? 올드 엠파이어랑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에어롤은 자신들이 도메인 원정군 소속의 조종사이자 장교이며 올드 엠파이어의 활동을 조사하고 맞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웰 추락도 사실은 올드 엠파이어의 함정에 빠진 결과였다고 하고요. 이야기가 정말 점점 거대해지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에어롤은 올드 엠파이어가 지구 주변과 태양계 곳곳에 아주 강력한 전자 스크린, 일종의 영혼 포획망 같은 것을 설치해 두었다고 설명했어요. 영혼 포획망이요? 그게 뭘 하는 건데요? 지구상의 ISB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 상태로 빠져나오면 이 강력한 전자 스크린에 의해 감지되고 붙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전기 충격 요법 같은 걸 받아서 이전 생의 모든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기억을 강제로 지운다고요? 전기 충격으로? 네, 그렇게 기억을 잃은 ISB는 다시 지구로 보내져 새로운 몸에 들어가 환생하게 되고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어렐이 말하는 윤회의 진실, 즉 올드 엠파이어가 설계한 정교한 기억 상실 및 재감금 시스템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윤회가 사실은 조작된 시스템이었다니. 그럼 이 인터뷰는 어떻게 끝났나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았나요? 안타깝게도 인터뷰는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마틸다의 기록에 따르면 군 상층부에서는 에어렐이 하는 이런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고 해요. 그들이 원한 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외계 기술 정보였으니까요. 그렇죠. 군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인내심을 잃은 군 관계자들이 에어렐을 좀 더 강압적으로 신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에어렐이 사용하던 인형 몸체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 충격을요? 아까 기억 지울 때 쓴다는 그거랑. 네, 아이러니하죠. 그 시도 직후 에어렐의 ISB는 그 몸체를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몸체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했겠죠. 그렇게 에어렐과의 소통은 영원히 끊어지고 인터뷰도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허무하네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주던 존재가. 그럼 지구의 미래나 그 도메인의 계획 같은 건 더 못 들었나요? 에어렐이 떠나기 전에 언급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도메인의 군대가 현재 올드 엠파이어와 전쟁 중이며 언젠가는 태양계에 설치된 이 영혼 포획망을 파괴해서 지구에 갇힌 ISB들을 해방시킬 계획이라는 이야기였죠. 해방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하지만 그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마틸다의 기록, 이걸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객관적인 증거는 전무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 모든 이야기는 오롯이 마틸다 오더넬 맥켈로이라는 한 개인의 기록과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차 검증할 다른 자료가 없어요. 게다가 원본 자료는 네, 마틸다가 자료를 넘긴 작가 로렌스 스펜서의 주장에 따르면 마틸다의 유언에 따라 모든 원본 노트와 녹취 테이프 등은 자신이 내용을 책으로 옮긴 뒤 모두 파괴했다고 합니다. 파기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남겨두어야 증거가 될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마틸다의 유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고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결국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로 남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은 이 이야기가 마틸다 개인의 공상이나 망상, 혹은 기존의 종교나 철학, SF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은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ISB 개념 같은 건 사이언톨로지의 테탄 개념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반면에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근거를 들죠? 네. 믿는 사람들은 이 기록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미스터리들,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피라미드 같은 고대 불가사의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혹은 인류 역사 속에서 천재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알 수 없는 집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설명되는 부분도 있네요. 정말 미치도록 복잡한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로스웰 사건, 특히 이 외계인 인터뷰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마틸다의 기록은 뭐랄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한 간호사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외계 존재와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우주관과 인간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 공군의 공식 입장, 즉 모글 프로젝트라는 군사 기밀 작전이었다는 설명과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고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는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주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죠. 결국 로스웰 사건은 이 두 개의 상반된 이야기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현장인 셈이네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참... 메겔로이의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십 년 동안 로스웰과 외계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로스웰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보다 우리가 미지의 것,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려나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이 이런 이야기들에 투영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틸다의 기록, 에어럴의 메시지, 그리고 로스웰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 여러분은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정말 만약에라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구 감옥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기억을 잃고 윤회를 반복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를 찾아 기억을 되찾고 이 감옥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시겠어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